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주택연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은요, 이런 사람들은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인지 15부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에 있어서 은퇴자들한테 축복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저명한 교수가 얘기했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바로 주택연금에서 내걸고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메리트가 무엇이냐? 바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내 집에서 살면서 편하게 살면서 따박따박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좋은 메리트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이자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즉 이자 걱정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보면요, 정말로 이 이야기만 듣고 가입하는 사람은 정말로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현실 아닐까요? 저도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노후생활비 충당은 주택연금으로 하자라는 홍보 및 매스컴에 홀려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도 없이 그냥 가입합니다. 특히 친구가 가입했다고 하면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귀가 굉장히 얇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여생을 마치고 싶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욕구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부부만 마음 편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나는 내 집에 살겠다, 이러한 의지가 강하죠.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귀차니즘이 발동한 것이죠. 세 번째,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이자를 내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택연금에 이자가 있습니까? 하도 안 내다 보니까 주택연금에 이자가 없는지 압니다.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번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주택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받는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를 내는데 이자를 안 내는 것이죠. 이자를 안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안 냈기 때문에 월복리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나중에 감당하기 힘듭니다. 물론 집을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집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 많은 오른 그 금액을 이자로 다 낸다니 너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월 내는 이자가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로 이자 내기 싫어서 나는 안 내고 그냥 살다 죽을래 하면서 부부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100년 하고 싶다. 이자 걱정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비록 내가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자식이 내겠죠. 물론 자식도 안 낼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통째로 넘기면 되니까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반토막 났습니다. 폭락했습니다. 그래도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식이 반토막 났거든요. 앞으로 또다시 10%밖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했습니다. 비록 이자는 내지 않지만 지금 보니까 10년, 20년 되니까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정도는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되는 네 번째 사람 부류가 되겠습니다. 내 집은 반드시 주택가격이 향후에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값이 반토막 날 경우 주택연금을 받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택가격이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도심 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요, 2007년도 대비 약 17년 정도 지났거든요. 평균 3.65배 정도 올랐습니다. 강남은요 7, 8배 올랐거든요. 불과 17년 전의 일입니다. 앞으로 17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까? 제가 볼 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는 확신합니다. 우리 집값은 10억 원인데 나 죽을 때 5억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주택연금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다섯 번째 사람은 이렇습니다. 미래에도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는다면요, 평생 200만 원 받거든요. 30년 뒤에도 200만 원, 40년 뒤에도 200만 원 장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른다면 그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물가 상승률로. 그러면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50만 원, 25만 원, 3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물가 상승률 때문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주는 연금 때문에 오래 살수록 노후생활비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택연금 가입하면 안 됩니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정으로 받는 연금액도 현재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떨어진다면 더 좋겠죠. 따라서 물가가 안 오르기 때문에 나의 노후 생활비 걱정은 평생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고정된, 확정된 연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요, 우리의 월급도 오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과연 월급도 오르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물가는 항상 올랐습니다. 많던 적던 간에요. 여섯 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오래 사는 거, 우리 부부가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늙어서 주택연금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나이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냥 주택연금 가입하고 앞으로 60년 동안 난 더 살래 이러면서 편하게 그냥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가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120세까지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20세까지 살 때는요, 더 많은,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더 작은 연금을 받게 되니 그것이 문제겠죠.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되는 일곱 번째 사람입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늙으면 먹는 양이 줄어서 나는 세 끼 먹다가 두 끼 먹을 거고 나중에는 한 끼만 먹을 거야. 나중에는 진짜 한 끼도 죽으로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나의 끼니,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택연금을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식욕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이지만 소식이 건강에 좋다니까 따르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택연금 가입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늙은 말이 콩을 더 밝히는 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아보십시오. 유료 멤버십 회원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약 400여 개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의 그 절세 노하우가 들어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수억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그 혜택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연금이 필요한 여덟 번째 사람이 되겠죠. 자식에게 집을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식하고 싸움했는지 몰라도요, 어쨌든 자식이 밉습니다. 그래서 집을 남겨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식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고 주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홧김에 서방질 한다는 말. 그 말이 생각나는군요. 아홉 번째로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립과 자조정신이 강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힘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해 봅시다. 자식들한테 이제 손 벌리지 맙시다 하면서 굉장히 자립과 자조정신이 강한 것 같지만 게을러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찾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겠죠.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되는 사람 열 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전문가의 말보다는 판매인과 창고 직원의 말만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판매인들은 항상 장점만을 부각하죠. 과거 모델하우스처럼요. 모델하우스가 그렇죠. 삐까뻔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입주하면요, 아파트에 금이 가고 그 다음에 물이 줄줄 새죠. 물론 과거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진정한 전문가가 사회 부조리를 일깨워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진실을 외면하거나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가리니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입할 수밖에 없겠죠. 11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월복리 이자는커녕 연복리나 이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가입을 합니다. 정말로 용감한 사람이 아닐 수 없겠죠.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용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조금이라도 계산할 줄 안다면 절대로 주택연금 가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12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남을 도와주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타정신이 아주 팽배하죠. 주택금융공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한 몸, 아니 우리 부부 두 몸을 다 바칠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잡히고서 연금을 조금 받지만 주택공사 얼마나 나한테 더 좋은 일을 해주느냐.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집을 바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를 도와주지 마시고요. 가급적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후에 전세 사는 것이 난 절대로 싫어. 그러니까 임대 차익을 가지고서 내가 확실하게 집을 지키고 보다 많은 노후 생활비를 얻을 수 있지만 난 귀찮아. 전세 사는 게 너무 싫거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주택연금 가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 시 세입자 관리 및 분쟁 발생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의 정도라면 노후 생활비로 충분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국가가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택연금을 이런 제도를 펼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택연금은 집값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름대로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과 부조리에 대해서 일깨워진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주택연금을 가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도에 해지시켜야만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요. 주택연금은 편안함을 이용해서 게으름을 초래하고 더 나은 방법을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 15부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제발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주택연금 가입하지 마시고요. 보다 나은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